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기체 반응 법칙. 오케이? 여러분, 기체 반응 법칙은 상대적으로 쉽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랑 일정 성분비 법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름에서부터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쵸? 첫 번째, 가장 먼저 가보자면 기체 반응 법칙이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기체랑 기체가 더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체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기체랑 기체가 더해져 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바로 또 다른 기체를 생성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기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기체는 대부분 다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자는요, 항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바로 원자랑 또 다른 원자가 더해져 있는 것이 바로 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요, 구리 같은 거 반응할 때 구리, Cu 하나만 써도 화학 반응식이 성립이 됐지만,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 화학 반응식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2, H2, N2, 그죠? 이런 식으로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요, 너무나 작고 가볍기 때문에 기체는 질량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쵸? 질량 측정 어려움. 따라서 우리는 무엇으로 대체하여 실험을 진행합니까? 바로 부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부피로 대체. 그죠? 자, 그런데 이 기체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급변하게 됩니다. 부피가 크게 변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쓸 때 반드시 이러한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측정 장소에 온도와 기압을 동시에 표기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단위 부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단위 부피.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네모 한 박스를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죠? 자, 여러분, 이 단위 부피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드려 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바로 이 단위 부피 속에, 제일 중요해, 꼭 필기에, 단위 부피 속 기체 분자수는 어떤 기체가 들어오든 간에 항상 일정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적어주세요. 이게 훗날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 나오게 될 아보가드로 수, 뭐 이렇게 몰 질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좋아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 분자라고 하는 친구의 등장 배경이 중요합니다. 분자의 등장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이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내용은 알고 있었어. 뭐냐면은 이 물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면요. 오케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면요. 수소는 산소보다 더 많이 생성되었어. 오케이? 이해됐어?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물이 만약에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으면은 수소도 똑같이 2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고 산소는 그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것까지는 밝혀냈었어. 그 과거에. 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오케이, 그럼 수소가 2개 있다는 거네. 그치? 오케이, 그럼 수소가 2개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수소야. 오케이? 그리고 산소는 하나밖에 없네. 오케이, 그럼 산소 하나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산소. 그럴 때 물이 몇 개 생성돼야 되니? 2개. 그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산소 입자, 원자가 이렇게 쪼개지는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그죠? 이게 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자는 쪼개집니까? 쪼개지지 않습니까? 안 쪼개져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입자는 쪼개지지 않는다고? 바로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돌턴의 원자설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쵸?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자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원자랑 원자가 결합하게 된 이 분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서로 결합하여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분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주로 어떤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길래 쉽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냐? 저는 너무나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다면 기체 반응 법칙은 정말로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 생성하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2개의 수소 분자와 1개의 산소 분자가 더해져서 2개의 물 분자를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 2 얘는 1이 생략된 거죠? 그쵸? 네. 숫자 2 이거 우리 수학에서 문자 앞에 붙어있는 커다란 숫자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개수라고 하죠. 그쵸? 첫 번째, 그럼 이 식에서 개수들에 대한 비를 한번 대답해 볼게요. 몇 대 몇 대 몇 나옵니까? 2대 1대 2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결국에 수소 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 분자는 그 개수가 몇 개 있다는 겁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2대 1대 2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당위 부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 네모 박스 하나 네모 박스 하나 이 박스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분자 한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대답해 볼게요. 지금 수소는 분자수 몇 개 있다 그랬어요? 2개요. 산소는요? 1개요. 물은요? 2개요. 그럼 결국에 이 부피는 몇 개씩 있는 건지
부피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부피비는요, 결국 분자 수의 비랑 숫자가 똑같아지겠네요. 2대 1대 2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요, 다 필요 없어. 이거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암기할 필요도 있나요? 하나만 암기해도 충분하겠죠? 그쵸? 맞습니다. 따라서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예시는 뭐냐면요, 이 비율을 구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됐나요? 됐죠? 자, 잘 보세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도 화학 반응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도 화학 반응식은 나와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떤 비례식을 구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왜? 아니, 봐봐. 지금 똑같은 물 생성하는 식 하나 가지고 나왔던 비례식이 2대 1대 2라고 하는 비율도 하나가 있고요. 아까 했었던 질량비는 1대 8대 9야. 언제 뭘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지금. 그치? 그거를 구분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네 번째, 구분 방법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했던 비가 무슨 비였죠? 질량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쵸? 따라서 질량비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질량비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의 개수를 셌습니까? 원자의 개수를 셌어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질량에 대한 비율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질량의 단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람이었어요. 그지? 맞아, 아니야? 맞아. 따라서 일정 성분비 법칙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에서 알려주는 것이 그람을 알려줄 겁니다. 즉, 질량을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 지금 공부했던,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기체 반응 법칙 맞죠? 미안합니다. 갑자기 헷갈렸어요. 기체 반응 법칙은요, 우리에게 무슨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부피비를 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무엇의 개수를 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분자의 개수를 주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질량 측정이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따라서 우리가 뭘 사용한다 그랬어? 부피 사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사용되는 단위가 밀리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즉, 똑같은 표 모양이고요. 똑같은 물 생성하는 거라 하더라도 어디에서는 그람으로 나오고 어디에서는 밀리리터로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단위로. 그 단위로 비례식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게 되면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쌤,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우리에게 뭘 물어보나요?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거 물어봐요. 비율 물어볼 거고요. 얼마나 생성됐는지 물어볼 거고요. 남는 물질은 누구고 얼마나 남았고 생성 물질은 얼마나 생성됐는지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부피비니까 비율이 달라진다 정도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이 기체 반응 법칙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화학 반응식부터 차근차근 가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